이번 시간에 부동산 학개론 중에 자기자본 수익률 계산 문제를 하겠습니다. 자기자본 수익률이죠. 자기자본 수익률이라는 테마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기자본이죠. 자기자본이라는 것은 은행에 돈을 빌리지 않는 상태, 순수 내 자본으로에 대한 수익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 수지에서 순영업소득에서 뭘 빼야 됩니까? 은행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 현금 수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세전 현금 수지와 세후 현금 수지가 순수 내 돈에 대한 수익률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세전 현금 수지를 반드시 구하고 나서 그것을 내 자본으로 나누면 됩니다. 됐죠? 자, 자기 자본 수익률 계산할 때 뭘 먼저 찾아라? 세전 현금 수지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전 현금 수지는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 현금 수지가 나옵니다. 근데 자기 자본 수익률 딱 하면 세전 현금 수지를 구하는 같다 하고 생각하고 세전 현금 수지를 구하면 되는 거죠. 자, 이를테면 세전 현금 수지가 기준입니다. 근데 특별히 가끔씩 출제자가 세후 현금 수지에 대한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라. 그러면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원래 기준은 세전 현금 수지를 구해서 그 세전 현금 수지를 자기 자본으로 나누면 됩니다. 자, 자기 자본이 따로 있죠. 내 주머니에서 들어가는 투자금, 자, 은행 부채를 빼고 순수 내 돈으로 나누면 됩니다. 무엇을? 세전 현금 수지를. 자,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딱 하면 공식은 세전 현금 수지를 뭘로 나눈다? 자기 자본으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자기 자본 수익률 공식 들어갑니다. 자기 자본 수익률 구하라 딱 문제 나오면 세전 현금 수지를 먼저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은행 돈을 빌렸던 내 돈을 얹어서 투자를 했던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1년, 2년이 가고 나서 그 부동산 가치가 오르겠죠. 그것을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남의 돈을 같이 묻어서 투자해도 부동산의 수익률은 똑같겠죠. 그래서 세전현금 수지에다가 그 부동산의 가치가 오르면 그 수익률을 더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면 그 수익률을 빼주면 되죠. 그래서 세전현금 수지에 플러스 마이너스 수익률이 있으면 이 수익률은 투자에 대한 부동산 가치에 대한 수익률을 말합니다. 수익률이 있으면 플러스, 수익률이 떨어지면 마이너스를 해줘서 그 값을 자기 자본으로 나누면 됩니다. 됐죠? 자, 간혹 가다가 출제자가 세후 현금 수지에 대한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라 합니다. 그럼 세후 현금 수지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수익률을 자기 자본으로 나누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딱 하면은 눈 딱 감고 뭘 먼저 구하라? 세전 현금 수지를 구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걸 뭘로 나눈다? 자기 자본으로 나누면 됩니다. 자, 자기 자본 수익률을 상승시킬 수 있는 전략이 있습니다. 자기 자본 수익률을 상승시킬 수 있는 전략은 임대 관리를 통해서 공실률을 최소화시켜야겠죠. 공실률이 많으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기 자본 수익률을 상승시킬 수 있는 전략은 임대 관리를 합리적으로 해서 공실률을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자본 이득 증대를 위한 자산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거고, 세금이 감면되는 도관체를 활용해서 절세 효과를 도모합니다. 이 도관체라는 것은 세금을 감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흐름, 총괄적인 어떤 조세 기법을 도입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조세 기법을 도입해서 세금이 감면되는 여러 가지 조세의 어떤 법률적인 혜택을 활용해서 절세 효과를 도모하면 되겠죠. 효율적 시설 관리를 통한 운영 경비를 절감하면 됩니다. 효율적 시설 관리, 그다음에 세금이 감면되는 절세 효과, 그다음에 자산 가치의 극대화, 그다음에 공실률 최소화, 이런 게 자기 자본 수익률을 상승시킬 수 있는 전략이 됩니다. 자, 저당 수익률이 총 자본 수익률보다 클 때 이게 지문에 자주 나오죠. 저당 수익률이라고 나오면 항상 저당에 대한 수익률, 은행의 입장에서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원금과 이자를 받아먹는 것을 저당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저당 수익률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채 서비스액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은행에 지불해야 할 이자를 말합니다. 저당 수익률이 은행에 지불해야 할 이자가 총 자본 수익률보다 클 때, 은행에 갚아야 할 이자가 크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럴 때 부채 비율을 높인다 해서 자본 구조가 조정되지 않습니다.
부채 비율을 높인다는 것은 지금 수익이 안 나오니까 돈을 더 빌린다는 거죠. 그러면 더 망하는 거죠. 그래서 저당 수익률을 하면 뭘로 생각한다? 은행에 갚아야 할 이자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저당 수익률을 하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수익률이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은행에 갚아야 할 이자를 말합니다. 저당 수익률이 은행에 갚아야 할 이자가 자기가 벌어들이는 총 자본 수익률보다 클 때 은행에 갚아야 할 이자가 크다는 것은 사업이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럴 때 돈을 더 빌리면 완전 부도가 나죠. 그래서 부채 비율을 높인다고 해서 자본 구조가 조정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은행에 갚아야 할 이자가 많다는 것은 사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는 상한 조건을 얼른 바꿔야 됩니다. 상한 조건이라는 것은 은행에 갚아야 할 이자 비율을 낮춰야 되죠. 이자 은행에 비율을 5%에서 3% 갈아타기를 하든지 아니면 빨리 상한을 하든지 이렇게 상한 조건을 바꿔야지만 자본 구조가 조정되지 돈을 더 빌린다고 해서 자본 구조가 조정되지 않습니다. 요즘 시험에 잘 나오니까 용어를 반드시 깨우치면 되죠. 자, 용어가 쉽게 용어 정리를 해야 시험이 쉽게 답이 보입니다. 저당 수익률은 뭐라 한다? 은행에 갚아야 할 이자를 말한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수익률이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은행에 갚아야 할 이자를 말합니다. 저당 수익률이 은행에 갚아야 할 이자가 총 자본 수익률보다 클 때는 부채 비율을 높인다고 해서 자본 구조가 조정되지 않습니다. 정의 레베리지 효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빨리 상환 조건을 바꿔야 됩니다. 상환 조건을 바꿔야 자본 구조 조정이 되는 거지. 부채 비율을 높인다고 해서 자본 구조 조정이 되지는 않는다. 자, 자기자본 수익률은 공식 자기자본 수익률 문제가 났다. 그럼 먼저 뭘 생각하라? 세전현금 수지를 먼저 구한다. 세전현금 수지는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를 뺀 순수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말합니다. 세전현금 수지 플러스 마이너스 수익률에다가 자기 자본으로 나누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들어갑니다. 문제 1번. 부동산 투자 시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와 타인 자본을 50% 활용하는 경우 각각의 1년간 자기자본 수익률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29회 기출문제죠.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 그러면 순수 내 돈으로 투자하는 경우를 말하죠. 그러면은 부채 서비스액이 없겠죠. 그래서 순영업소득 자체가 세전현금 수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타인 자본을 50% 빌렸답니다. 은행에 50% 빌리고 내 돈을 50% 했답니다. 그러면 순영업소득에서 은행에 갚아야 할 부채 서비스를 빼야 세전현금 수지가 나오죠. 자, 각각으로 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년간 각각의 자기자본 수익률 박스 안에 자 기본적인 사항이 들어있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은 10억 원인데 1년간 순영업소득이 3천만 원입니다. 순영업소득 3천만 원을 가장 핵심이죠. 그러면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천만 원이 세전현금 수지가 그대로 됩니다. 왜? 은행에 갚아야 할 부채 서비스액이 없으니까 3천만 원이 순영업소득이 기업에서는 순영업소득이 세전현금 수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전현금 수지 3천만 원이 나왔죠. 그럼 3천만 원이면 자기 자본은 은행에 돈을 안 빌렸으니까 10억이 전부 자기 자본이겠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을 자 10억으로 나누면 되는데 자 부동산의 상승률이 2%가 있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2%라는 것은 가치가 올랐다는 거죠. 그냥 부동산 가격 10억에서 2%가 올랐습니다. 그럼 10억에 2%가 오르면 10억의 2%는 2천만 원이 오른 겁니다. 2천만 원이 올랐으니까 3천만 원 플러스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자기 자본 10억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5%가 나옵니다. 자, 기억은 자기 자본 수익률이 5%가 됩니다. 그러면 니은은 타인 자본을 50% 활용한 경우에는 자, 당연히 자, 순영업소득 3천만 원에서 자, 부동산 가격이 10억인데 타인 자본을 50% 활용했다는 것은 5억은 내 돈이고 5억은 은행 돈입니다. 그러면 5억이 은행 돈이니까 5억에 따라서 대출 이자 4%가 제일 밑에 줄에 있습니다. 자, 대출 조건 이자율 4%. 그러니까 5억에 대한 4%가 부채 서비스액을 빼줘야겠죠. 5억에 대한 4%는 5, 4, 20, 2천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순영업소득 3천에서 빼주면 자, 세전현금 수지가 1,000만 원만 나옵니다.
자, 1,000만 원에서 당연히 은행 돈을 빌렸던 내 돈으로 투자했던 부동산 가격 10억에 대한 2% 상승률은 똑같으니까 10억에 대한 2%는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세전현금 수지 1,000만 원에다가 수익률 2천만 원을 더하면 3천만 원이 됩니다. 이 3천만 원을 뭘로 나누냐면 자기 자본으로 나누니까 10억으로 나눈 게 아니라 5억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타인 자본을 50% 활용했다. 니은에서는 3천만 원을 15억으로 나눈 게 아니라 5억으로 나눈 겁니다. 3천만 원을 5억으로 나누면 6%가 됩니다. 그래서 자, 문제 1번에 대해서는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는 5%가 자기 자본 수익률이 되고 타인 자본을 50% 활용한 경우는 6%가 자기 자본 수익률이 됩니다. 자, 3번이죠. 자, 답을 빨리 숙달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2번 들어갑니다. 자, 다음과 같은 부동산에 20억을 투자한 A의 연간 세후 자기 자본 수익률을 출제자가 특별히 세후 자기 자본 수익률을 물어봤으니까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하면 됩니다. 자, 부동산 가격이 20억이죠. 자, 토지는 12억이고 건물은 8억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대출 비율은 60%. 자, 대출 금리 5%, 대출 기간 20년, 순영업소득 연 2억 원이 됩니다. 자, 그리고 건물의 총 매입 연수가 20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영업소득세율이 20%가 되겠죠. 자, 먼저 자기 자본을 구하면 됩니다. 자, 자기 자본은 항상 투자금에 은행의 대출을 빼는 것이 자기 자본이죠. 자, 그래서 은행의 대출이 부동산 가격의 60%, 대출 비율이 60%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20억 원에 60%가 은행의 대출이고 40%는 내 돈입니다. 20억의 40%는 248, 8억 원이 내 돈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이 8억 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전현금 수지는 당연히 순영업소득 마이너스 부채 서비스액이 되겠죠. 세전현금 수지가 얼마냐? 그러니까 세전현금 수지는 순영업소득 2억 원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야겠죠. 자, 60%를 빌렸으니까 60%의 연 5%가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65, 30. 자, 65, 30이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의 60%니까 20억에 60%를 빌렸죠. 그러면 26, 12, 12억 원에서 12억 원에서 자, 12억 원을 대출을 받은 겁니다. 자, 12억 원을 대출 받은데 12억 원에 금리가 5%랍니다. 12억 원에 5%는 얼마입니까? 6천만 원이 됩니다. 12억 원에 5%는 6천만 원이 되기 때문에 자, 세전연금 수지는 자, 순영업소득 2억 원에서 6천만 원을 빼면 세전연금 수지 1억 4천만 원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영업소득세를 구해야 세후 현금 수지가 나옵니다. 세후 현금 수지는 세전현금 수지에다가 영업소득세까지 빼야 세후 현금 수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순영업소득 2억 원에다가 은행 이자가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을 빼고 감가상각비를 빼야 되는데 감가상각비는 토지에서는 뺄 필요가 없죠. 건물에서만 빼면 됩니다. 감가상각비를 빼야 되는데 감가상각비는 건물의 총 내용 연수가 20년이랍니다. 20년의 잔존 가치 놓고 감가상각은 정액법으로 뚝뚝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20년으로 나누면 되겠죠. 건물의 가치를 20년으로 나누면 딱 떨어진다 이거죠. 그러면 건물의 가치가 8억이니까 8억을 20년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해년 말에 떨어지는 감가상각비가 나오겠죠. 8억을 20으로 나누는 금액을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순영업소득에 은행의 이자 6천만 원에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빼죠. 그럼 8억에다가 20을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해년 말에 떨어지는 감가상각 비용이 나왔죠. 그 금액이 4천만 원이 됩니다. 8억을 20으로 나누면 4천만 원이 매년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 순영업소득 2억에다가 은행 이자 6천 빼고 감가상각비 4천을 빼는 그 금액을 영업소득세율 20%로 곱해줍니다. 그러면 영업소득세는 2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2천만 원 영업소득세니까 세전현금 수지 1억 4천에 2천만 원을 빼야 세후 현금 수지가 됩니다. 그러면 세후 현금 수지는 1억 2천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세후 현금 수지 1억 2천만 원을 뭘로 나눈다?
자기 자본 8억으로 나누면 15%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 세후 현금 수지로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라는 문제가 한 번 출제가 되는데 자주 출제되지는 않고 반드시 자기 자본 수익률은 세전 현금 수지 플러스 마이너스 수익률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어렵기 때문에 왜 영업소득세까지 구해야 하는 문제였죠. 자, 그래서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3번까지 하겠습니다. 문제 3번 들어갑니다. 문제 3번은 1년간 임대주택의 가격 하락률이 2%인 경우, 자, 임대주택 투자자의 1년간 자기자본 수익률, 자, 1년간 자기자본 수익률이죠. 하락률이 2%가 됐답니다. 가치가 하락했죠. 자, 총 투자액이 1억 원입니다. 총 투자액이 1억 원이고 차입 조건 6천만 원을 10% 이자로 낸답니다.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 1,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순영업소득 1,000만 원에서 자, 부채 서비스를 빼줘야 세전현금 수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자본 수익률은 항상 세전현금 수지 플러스 마이너스 수익률을 자기 자본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 자본은 얼마입니까? 차입이 6천만 원이니까 1억에서 6천을 빼는 4천만 원이 내 자본이죠. 자기 자본은 4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세전현금 수지는요. 세전현금 수지는 순영업소득 자 1,000만 원에다가 자 은행 부채 서비스를 빼는 거죠. 그러면 은행 돈을 얼마 빌려면 6천만 원에 10%는 얼마입니까? 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600만 원 이자를 빼야겠죠. 순영업소득 1,0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빼면 자 세전현금이 4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 세전현금 400만 원에다가 수익률이 2%가 떨어졌으니까 1억에 2%는 얼마입니까? 200만 원이 떨어진 겁니다. 1억에 2%는 200만 원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세전현금 수익 400만 원 빼기 200만 원 하면 자 200만 원이 나옵니다. 4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빼야겠죠. 그러면 200만 원을 뭘로 나눈다? 자기 자본 4천만 원으로 나누면 됩니다. 200만 원 나누기 4천만 원 하면은 5%가 됩니다. 곱하기 100을 하면 전자 계산기로 항상 가져가기 때문에 계산기를 빨리 누르는 숙달 연습도 자주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은 200만 원 나누기 4천만 원이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은 5%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 3번 답은 1번이 됩니다. 항상 자기 자본 수익률은 세전현금 수지 플러스 마이너스 수익률을 뭘로 나눈다? 내 돈으로 나눈다. 내 자기 자본으로 나누는 게 자기 자본 수익률입니다. 자, 이상 자기 자본 수익률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또 이어서 몇 문제를 더 풀도록 하겠습니다.